먼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데 만들어진 영역이 우리 남한이 아니네요. 근다고 그래서 북한도 아니에요. 중심지가 어디일까요? 그래요. 여기 라오어강 있죠. 라오어강, 다린강 있는 데 있죠. 여기 라너강. 요 라오어강을 우리가 이제 옛날 한자어로 표현하면 요하라고 부릅니다. 요하. 그래서 이 요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요령지방이죠. 이 요령지방을 근거지로 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맨 처음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맨 처음에 생겼고 발전한 걸 어떻게 알아요? 유물과 유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유물과 유적, 여기 물론 그 두 개 있어요. 물론 본문의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탁자식 고인돌과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요게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지역이 요령지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조선은 요 요령지방을 배경으로 해서 근거지로 해서 고조선이 처음으로 건국되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당구 신화의 내용도 있지만 신화의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요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자, 이제 그 내용 대강 그렇게 보고 우리가 한번 더 내용 깊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철기가 아니라 청동기입니다. 자, 이 고조선과 같은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연맹국가 혹은 연맹왕국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연맹왕국이라고 가르쳤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연맹국가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선생님도 연맹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맹이라는 건 최소한 두 개의 군장사회. 우리 저번에 청동기 시대에 나왔던 부족장을 우리가 군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명의 군장이 서로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를 우리가 연맹국가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두 명의 군장이 연합한 걸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고조선의 건국신화를 보니까 이 친구 등장하죠. 환웅이라는 친구 등장하는 거 아시죠? 하늘에서 내려왔던 친구 있잖아요. 요 환웅이라는 친구가 바로 누구냐면 환웅 부족의 부족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단군 신화를 보면 투 애니멀스 나와 있죠. 곰탱이와 누굽니까? 호랭이가 나와 있죠. 둘 다 신석기 시대의 원시 신앙, 토테미즘과 관련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호랭이는 어때요? 동굴에서 있다가 수마루 말에 나가고요. 곰은 끝까지 참으면서 인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군 신앙의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면 I'm from sky.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뭐예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민사상을 지고 있던 환웅부족과 그 다음에 고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서로 연맹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단군신화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군신화의 내용을 통해서 선생님 우리는 곰탱이의 후손인가요? 그게 아니라 단군신화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환웅부족과 곰 토템 부족이 서로 연맹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고조선은 무슨 사회냐면 재정일치사회입니다. 왜 재정일치사회라고 이야기하냐면 단군에 등장하는 이제 단군 신화에 등장했을 때 우리가 단군을 뭐라고 불렀어요? 단군 왕검 그렇게 불렀죠. 단군 왕검 그렇게 불렀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군은 바로 이제 탱글이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는 용어를 한 사람이 사용했기 때문에 얘는 제사와 정치를 두 사람이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사람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일치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창기 인류사회는 재정일치로 발전하다가 나중에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가 되죠. 재정분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중학교 때. 그렇죠? 요건 이제 사만사회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고조선의 성장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라오닝 지방입니다. 요하 지방이요. 라오닝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주변 지역을 통합을 합니다. 아무래도 고조선은 비파형 동검이라는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은 쉽게 이 환웅부족에게 지배가 됐겠죠. 그래서 환웅부족이 영역을 서서히 넓혀가다 보니 드디어 누구 만나게 됩니까? 중국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 고조선이었고요. 요 당시 중국은 7개 나라가 있죠. 전국시대입니다. 종치는 소리 들리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 이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행복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전국시대 7개 나라가 있었어요. 7개 나라 가운데 하나 연나라하고 고조선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둘이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한때는 고조선이 이기기도 했지만 또 한때는 고조선이 연나라에 패하기도 했던 이제 그런 관계. 연과 대립을 할 정도로 성장을 했지만 연의 침략으로 조금 고조선이 위축되기도 했다. 아까 한번 지도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실제 존재했던 건 단군 신화로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단군 신화를 입증하는 유물이 있어야 된다. 바로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돌. 요 출토 지역과 고조선의 영역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조선의 영역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다.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딱 감이 오잖아. 그죠? 네,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고조선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과정을 통해서 고조선의 정치와 관련해서는 전국시대에 있었던 7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연나라하고 싸우다가 고조선 세력이 좀 약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여러분 2학년 때 세계사, 아마 이건 1학년 때 배운 세계사일 거예요. 세계사에 보면 중국 전국시대가 끝나고 중국을 통일한 사람, 혼란, 춘추 전국시대 중국을 통일한 사람, 누구요? 있잖아요. 그 친구. 맞아요. 진시황제죠. 근데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긴 했는데 요 시황제는 20년 만에 망해요. 20년 만에 망하고 중국에는 2명의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자, 누가 누굴까요? 어르신들이 많이 두는 거. 바둑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쵸. 장기 있죠. 장기. 장기. 즉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약 4년간 싸웁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기판 이야기가 나왔고요. 아무튼 이제 진나라가 망하고 망한 다음에도 농민 반란이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하고 초나라가 싸우다 보니까 전쟁을 피해서 많은 유의민들이 발생하게 됐고요. 요 유의민 가운데 일부가 어디로 들어오게 됩니까?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게 된다. 그 조선으로 넘어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위만이라는 사람이다.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고조선에서 태어났는데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연나라에 갔다가 그래서 연나라에 살았는데 중국이 혼란스러우니까 다시 이제 고조선으로 이제 귀국을 한 조선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위만이 중국에서 생활하다 오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그 고도로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와서 준왕을 몰아내고 본인 스스로가 고조선의 왕이 돼버리죠. 이게 기원전 194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위만 왕조의 고조선 이야기하면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물론 그 이전에도 철제 무기가 있었지만 중국에서 보다 더 뛰어난 철제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래서 위만 조선 이꼬르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됐다. 자, 여기 쌤이 어디다 뭐 정리를 못했어요. 정리를 못했는데 반드시 써놓으세요. 반드시 써놓습니다. 자, 위만 왕조, 위만 조선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가 본격화되었다. 라고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아무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주변의 수국을 정복하고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진나라와 중국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자, 중개무역. 여기 중간에 고조선이 있고요. 한반도 한강 유역에는 진이라고 하는 조금 덜 발달한 정치 세력이 있었고요. 물론 요 진이 나중에 마한, 그 다음에 진안, 변안으로 나중에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 삼안으로 갈라지기 이전에 그 진이 있었고요. 요 진과 중국의 한나라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걸 중간에서 누가 방해를 하면서 고조선이 방해를 하면서 중개무역으로 발전했다. 중개무역으로 발전했다. 나중에 보면 한나라의 왕, 한나라 무제 있죠. 무제가 진나라가 한나라와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고조선이 방해를 하니까 여기에 화가 나서 뭐를 했다? 이제 고조선을 정복했다. 이제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고조선이 멸망되는 배경이라고 현재까지는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배우고 있어요. 물론 제가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는 학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쌤은 일단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위만조선 중개무역으로 발전했다가 한무제의 침략을 받았지만 1년간 항전을 했고 그러다가 108년에 드디어 한무제에게 망하고 맙니다. 자, 요거요. 기원전 108년 한무제가 이제 뭐 이렇게 요거 만주 지방으로 그다음에 또 서해를 건너서 수군 세력까지 공격해서 평양성을 1년간 공격해서 망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한무제는 여기에다가 한 군현을 설치했다. 뭐 전하는 이야기로는 4개. 낙랑군, 현도군, 임둔현, 진번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쌤이 구체적으로 이 동영상을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별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우리 주몽 드라마의 뭐 사극 같은 거 보다 보면 낙랑군 이야기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낙랑이라는 게 뭐 어디서 나오는가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낙랑이라는 명칭은 요때 이제 어때요?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고조선의 옛 터에 평양에 설치했던 한나라의 지방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가 낙랑군이다.
낙남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역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 동영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군현을 설치해서 지배하려고 했으나 토착민의 저항 때문에 솔직히 제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즉 요 낙남군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쫓겨나요? 고구려에 의해서 쫓겨나죠. 현토군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고구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이야기할 때는 지배를 했다가 아니라 지배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지배하지 못한 걸로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 9년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요 이만 망했죠. 망했습니다. 이 사람 어때요? 유이민을 이끌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남쪽으로 내려오죠. 여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갔고 이때 유이만은 대개 어디로 내려갔냐면 진안 쪽으로 내려갔다. 진안 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안 쪽으로 내려간 걸로 돼 있어요. 아무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유이만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이제 아까 한강유역의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철기 문화가 한 단계 역시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되면서 정치 세력이 다양해지면서 마한, 진안, 변환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발전을 했던 고조선의 정치 모습입니다. 자, 왕권이 강화되면서 3세기에는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졌다. 자, 왕위는 원래는 형제가 선출을 하는 거죠. 선출을 하는 겁니다. 선출을 하다가 왕권이 강화되면 세습인데 이때 세습도 부자 세습,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왕이 됐죠. 그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왕이 됐는데 왕권이 강화되면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되는 걸로 나중에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 상속이라고 한다면 왕권이 굉장히 강화된 사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왕권 강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고조선은 그 단계까지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치는 뭐 상경대부와 같은 관료 조직도 있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는 팔주법금이 있었다. 팔주법금 중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8가지 법이 있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 생명 존중,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았다. 그렇죠. 사유재산이 있었네요. 이것도 물론 생명 존중이겠죠. 도둑질한 자는 도둑으로 삼는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유재산 있고요. 그 다음에 노비니까 이게 뭡니까? 계급사회다. 용서받으려고 한다면 50만 년을 내야 된다. 얼마나 많은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분이라는 것들을 세탁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회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죠? 아주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것 같아요. 자, 예시다면은 빨리 국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학습을 한 다음에 이 문제는 또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양이 많아요. 자, 일단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갈게요.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나라는 가장 먼저 송하강 유역에 있었던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동해, 그 다음에 한강 이남 지방에 있었던 마한, 진안, 변환, 의, 삼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여입니다. 자, 부여. 아까 본 것처럼 가장 북쪽에 있었죠. 만주 송하강 유역에 있었던 나라.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한 나라. 바로 그 부여입니다. 자, 부여입니다. 자, 부여. 자, 언제부터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1세기 초부터 이미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걸로 봐서 부여라는 나라 상당히 오래된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부여의 정치제도는 오부족 연맹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중앙만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각각 뭘 의미할까요? 마가는 말, 그 다음에 우가는 소, 그 다음에 접하게 때 그 돼지 있죠? 돼지, 그 다음에 구가, 멍멍. 그래서 말, 소, 개, 돼지 등 가축의 명칭을 딴 지배자, 가들이 통치를 했는데 요 통치 행정구역을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사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여의 지방행정구역 하면 사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여라는 나라는 금방 본 것처럼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비록 왕이 있긴 하지만 왕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왕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건 아니고 왕은 한 가운데만 지배를 합니다. 한 가운데만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왕은 아직까지 부여라는 나라 왕권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은 세습이 아니라 지방에 있었던 그런 가들이 왕을 선출을 했다. 그리고 이제 요 지방 있죠. 요 지역은 구가가 통치를 했고요. 요 지역은 마가가 통치했고 요 지역은 우가가, 요 지역은 저가가 통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존재하긴 했지만 왕은 중앙만 통치를 했고 지방은 아직까지 대가 세력들이 독자적인 정치 영역, 정치 세력을 가지고 통치했던 정치 체제,
바로 이제 뭐예요? 부여의 연맹 국가 체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여는 부족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그래서 5부족 연맹체였다. 자,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부여라는 나라 왕권이 강해서 약했어요. 왕권이 아직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가들이 왕을 선출하고 흉년이 들면 왕에게 책임을 묻는, 즉 왕이 존재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왕권이 강하지 못했던 나라 부여입니다. 이건 고구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 부여의 사회와 풍습입니다. 부여의 법률. 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가족은 뭘로 삼았다? 가족은 무기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몇 배로 갚게 했다? 12배로 갚게 했다.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책 12법이 있었던 나라, 바로 이제 부여입니다. 그 다음에 부여의 풍습은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이 형사취수제는 고구려도 마찬가지였죠. 형이 죽으면 형수하고 누가 사는 겁니까? 동생이 같이 사는 겁니다. 이건 이제 왜 이런 뭐 좋으면 좋고 아무튼 회계망측한 그런 결혼 풍습이 있었던 이유는 재산이 이제 어때요? 만약에 형이 죽은 다음에 형수가 재가를 하면 이 집 재산이었대요. 다른 집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산이 다른 집으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실시했던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풍습으로는 순장이라는 것이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순장, 이건 뭐예요? 왕이 죽으면 어때요? 그 신하라든가 아니면 옆에 도우미들을 같이 매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빠졌어요? 뒤에 보면 나중에 나오는데 부여라는 나라 제천행사가 있었다. 부여의 제천행사는 뭐다? 영고다. 고까지, 영고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영고는 뭐 특별히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여기다 써놓으세요. 영고 책에다 하나 써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이제 어때요? 압록강 유역이 있었던 나라. 압록강 유역이 있었던 나라. 고구려가 되죠. 그래서 압록강 어디에서 맨 처음에 졸본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옮긴 나라입니다. 자, 국내성으로 옮기죠. 자, 그래서 자 고구려 부여에서 이주해 온 집단이 졸본에서 건국했다. 부여 뭐 우리 잘 아시죠? 주몽의 건국서라 보면 이제 어때요? 주몽이 성장해서 부여의 부소 왕자에게 쫓겨나죠. 부소 왕자와 정치적 갈등을 벌이게 됐고 이 와중에서 이제 어때요? 주몽이 추종호 세력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졸본에 건국했다. 졸본 넓은 평야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 초창기에는 요 산악지대에다가 수도를 건국했죠. 수도를 건국합니다. 요게 이제 오녀선성입니다. 오녀선성이라고 하는 뭐랄까 천의 요새에 이제 나라를 건국하긴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 하면 이제 고구려는 초기에는 어디에다 건국을 했다? 산악지대에 건국을 하다 보니 초기에는 이제 무슨 경제? 아무래도 이제 정복 경제를 주로 이제 추구를 하게 됩니다. 산악지대에 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자, 성장.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통합하면서 성장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졸본.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산성이죠. 아무래도 이제 큰 나라를 통치하기는 좀 부적합했기 때문에 졸본에서 비록 나라가 시작되긴 했지만 좀 넓은 지역인 어디로 천도를 합니까?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태조왕 때 국내성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죠. 자, 국내성은 뭐 지금도 있죠. 중국 바로 압록강 바로 요 앞에 있는 데가 이제 압록강입니다. 압록강 건너서 바로 있는 지역입니다. 아직 요 지역은 아직까지도 이제 어때요? 그 당시 고구려가 쌓았던 성벽이 일부분 남아 있죠. 바로 이제 국내성으로 옮겨서 고구려는 이제 어때요? 본격적인 큰 나라 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정치 봅니다. 아까 부여 5부족 연맹체라고 그랬죠? 고구려도 역시 5부족 연맹체입니다. 다만 이제 부여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가축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5부족이었고요. 가축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부여라는 나라는 고구려하고는 달리 어때요? 농업이라든가 목축을 굉장히 장려한 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고구려 5부족 연맹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여하고는 명칭이 좀 다르죠. 계루부, 관노부, 연노부, 소노부, 전로부입니다. 여기 보면 루라든가 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요 노라든가 루가 의미하는 건 계곡을 의미합니다. 계곡. 그러니까 뭐 계라고 하는 계곡에 있는 부족, 관이라고 하는 계곡에 있는 부족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계곡이라는 명칭이 쭉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라는 나라가 어디에 건국했다? 바로 이제 산악지대에 건국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계루부, 관노부, 연노부, 소노부의 족장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제가회의라고 부릅니다.
제가회의라고 불렀고요. 똑같이 이제 오부족 연맹체 사회다 보니까 고구려도 초기에는 어디와 마찬가지로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권이 좀 미약했겠죠. 왕권이 미약했고요. 요 5개 부족 가운데 왕을 가장 많이 배출한 부족은 바로 요 게르부가 됩니다. 게르부. 자,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 사회였고요. 왕 아래 상가, 구추가 등의 대가들이 사자, 조이, 선인들을 갈리고 지방을 어때요? 독자적으로 통치를 했다. 아까 부여도 마가 지역은 누가 지배했다? 마가 세력이 통치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어때요? 왕은 중앙만 통치했고 지방은 아직까지는 어때요? 독자적인 대가 세력들이 통치한 오부족 연맹체 국가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의 중대사가 있으면 이제 어때요? 대가들이 모여서 제가회의에서 결정을 했다. 자, 대가들이 모여. 어디에 모였을까? 요건 이제 국동대열입니다.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가 하늘에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아니면 중대한 일이 있으면 바로 이제 이곳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아마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고구려 유적이라 한번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국동대열. 여기에서 그 다음에 혼인 풍습으로는 뭐가 있었다? 형사 추수제와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서옥제가 있습니다. 서옥제. 요 서옥제는 이건 옛날에는 대리사유라고도 불렀는데요. 고구려의 결혼 풍습 서옥제입니다. 혼인할 때 미리 구두로 미리 정하고 여자 집에 본체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지었는데 그 집을 뭐라고 불렀다? 서옥이라고 불렀다. 서옥. 자, 서옥.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이제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돌아갔다. 고구려의 결혼 풍습 때 서옥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명 대리사유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고구려의 풍습은 어디에 있어요? 삼국지 위서 동이전. 삼국지 위초고 삼국 있죠. 이 중에 위나라 역사책입니다. 위나라 역사책에 보면 동쪽에는 누가 있다. 동쪽에 사는 오랑캐 동이가 있는데 그 동이 가운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 고구려의 결혼 풍습과 관련된 기록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서옥제라고 부른다. 얘도 이제 아까 봤던 내용 많이 나오니까요.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옥저와 동해 있죠. 우리가 이제 봤던 거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옥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 동해 안에 있죠. 옥저 밑에 동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데 옥저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동해는 강원도에 있습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동해가 있죠. 요 뒤쪽은 뭐가 있을까요? 옥저 뒤에는 개마고원이 있고요. 동해는 뒤쪽에 뭐가 있습니까? 태백산맥이 놓여져 있죠. 그러다 보니 옥저와 동해가 있던 지역은 비록 토지가 비옥하긴 하지만 굉장히 어때요? 이제 영토가 좁겠죠. 영토가 좁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개방적이에요, 폐쇄적이에요. 상당히 폐쇄적이죠. 폐쇄적이다 보니까 이 옥저와 동해는 다른 지역보다는 발전이 빨랐다 느렸다? 당연히 좀 느렸죠. 느리다 보니 일찍이 이제 어느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았다? 고구려로부터 지배를 받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위치. 자, 옥저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 가까고 해산물이 풍부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폐쇄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정치가 발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일찍부터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 고구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정치 왕이었고 읍군 삼노라고 부르는 군장이 통치하는 사회다. 아직까지는 여기는 이제 군장 사회인 거죠. 아까 봤을 때 고구려하고 부여는 어때요? 이제 연맹국가였잖아요. 자, 연맹국가였는데 얘는 아직까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군장 사회였다. 군장 사회였다. 자, 풍습보입니다. 옥저 민며느리제. 아까 고구려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옥제라고 불렀죠? 서옥제입니다. 서옥제. 조금 이제 아까 고구려 거하고 옥저 건 거꾸로죠. 아까 고구려는 처갓집에 누가 가요? 남자가 사위가 갔죠. 얘는 여자가 일찍 시집을 오는 겁니다. 여자나 10살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정식으로 뭐예요? 시집 가는 겁니다. 옥저의 민며느리제. 역시 얘도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삼국지 위서. 그래서 서옥제와 민며느리제. 두 나라의 혼인 풍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요 내용도 알아두세요. 요 내용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해의 풍습입니다. 조괴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책화가 있네요. 동해의 책화. 풍습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 여기서 내는 뭐예요? 하천이죠?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불악을 함부로 침략하면 너무 땅에 들어가면 노비소 말로 배상하게 되는데 얘를 뭐라고 불렀다? 책화라고 불렀다. 그래서 요 조계원이나 책화는 뭘 의미한다? 폐쇄적인 씨족 사이의 유습을 이야기한다.
폐쇄적인 시족 사이의 유습을 이야기한다. 가끔 가다 보면 요 스님 조계원이 왜 폐쇄적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그거 역시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보고 혹시 발표할 수 있는 친구는 발표도 한번 해보세요. 조계원이 왜 폐쇄적인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자, 동해. 이게 상대적으로 이런 폐쇄적인 유습이 존재했던 이유는 요 지역이 어때요? 발전이 늦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사만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만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 사만은 한강유역에 있었던 마한, 진한, 변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립, 마한, 54개 나라 가장 컸죠. 그 다음에 진한, 변한. 진한은 신라, 변한은 가야입니다. 12개 나라가 있었다. 정치, 마한의 목지국. 그러니까 54개 나라 가운데 가장 강했던 나라 어느 나라? 목지국이 있었고요. 요 목지국의 지배자가 만왕 혹은 진왕이 되어서 사만 전체, 그러니까 54 더하기 12 더하기 12이면 어때요? 78개 나라죠? 78개를 대표했던 게 누구였다? 목지국이 왕이었다. 그 다음에 자, 군장이 있었는데 요 군장을 뭐라고 불렀어요? 신지읍차라고 불렀죠. 신지 코요태인데? 자, 신지읍차라고 불렀고요. 제사장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통치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소도입니다. 소도. 바로 이제 요 소도는 오늘날 이제 우리 전라북도 지역, 즉 전라도 지역에는 굉장히 뭐가 많아요. 요 막대기 위에 어때요? 물 오리 모양의 새 이렇게 올려놓은 막대기. 얘 뭐라고 불러요? 솥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높은 막대기 위에 이렇게 새를 장식을 해놨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어때요? 알겠죠? 그래서 요 솥대는, 저 지역은 무슨 지역이다, 신성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식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따로, 군장 따로 뭐가 있었어요? 청군 따로. 이처럼, 정치적 지도자와 제사장이 따로 있었던 사회. 그래서 우리가 사만을 무슨 사회라고 부른다? 재정 분리 사회라고 부릅니다. 제사와 정치가 분리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둘이 따로따로잖아요. 그러면 군장이 힘이 셌을까요? 아니면 청군의 힘이 셌을까요? 요건 이제 역시 수업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힘이 더 셌을까? 자, 그 다음에 사회 보도록 합니다. 사회. 자, 철제 농기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 사회 무슨 사회니까 철기 시대니까요. 철제 농기구가 널리 보급됐고요. 그 다음에 요 사만 지역은 곳곳에 무엇을 축조했다? 저수지를 축조했다. 대표적인 저수지 오면 어때요? 우리 뭐 전라도북도 같은 경우 김제, 벽골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상주, 의림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제, 벽골제와 같은 저수지가 만들어졌다. 뭘 의미하느냐? 벼농사가 그만큼 발전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벼농사가 크게 발전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던 신지읍차 같은 경우 저수지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저수지 관리자를 의미할 정도로 그처럼 이제 농업이 차지했던 비중이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변한. 에서는 뭘 생산했다? 철을 대량으로 생산했다. 이 변한에서 생산했던 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덩이쇠라고 부릅니다. 요 덩이쇠를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낭랑 지역에 수출했던 걸로 되어 있고요. 요 덩이쇠를 수입을 해가지고 요놈을 다시 이제 어때요? 용광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재련을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었겠죠. 농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칼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또 뭡니까? 창을 만들거나 그렇게 사용을 했겠죠. 이처럼 이제 덩어리로 만든 쇠를 수출을 했다. 덩이쇠입니다. 덩이쇠. 그래서 철 여기다가 덩이쇠도 하나 써놓으세요. 덩이쇠요. 중국의 낭만과 그다음에 외에 수출하면서 발전했다. 변한. 이 변한이 나중에 어느 나라가 돼요? 가야가 되죠? 가야.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의 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이제 내용 정리고요. 우리 엔샵에 시작할 때 학습 목표 뭐라고 그랬어요? 고지선과 여러 나라를 어때요? 표를 통해서 정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요 표는 시험 문제 나오기가 굉장히 쉽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